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불교의 가르침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죠. 이 힘을 기르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관심이나 차가움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깊은 이해를 키워나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반응하지 않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로 풀어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 같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여러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어느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청년 케니치는 매일 마음이 흔들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웃인 분기치였는데 그는 틈만 나면 케니치에게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퍼붓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케니치가 열심히 밭일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 어차피 별거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차가운 말을 서슴지 않았죠. 처음에는 케니치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분기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고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케니치는 마을에 있는 절을 찾아가 거기서 지내는 늙은 스님께 평소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웃인 분기치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케니치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분기치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네가 그 말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케니치는 그 말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응하지 않는 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스님은 케니치의 물음에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케니치야,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기술이란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이 바깥에서 오는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함으로써 생긴다고 가르치지. 케니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분기치의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차 도구를 조용히 꺼내어 차를 우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차그릇에 뜨거운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케니치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그릇이 가득 차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그런데 만약 이 차그릇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 케니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이 바로 새어나가 버리겠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바깥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그게 좋든 나쁘든 마음이 반응하게 되지. 그런데 그 마음의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런 자극을 흘려보낼 수 있단다. 케니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멍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스님은 케니치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힘을 기르려면 먼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야 해. 불교에는 육근이라는 가르침이 있단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이 6가지 감각이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 자극에 집착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야. 케니치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기치의 말에 화가 나는 것도 결국 제 마음이 그 말에 반응하기 때문이군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끊어내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스님은 케니치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곧바로 대꾸하지 말고 잠깐 한 호흡을 둬라.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거야. 케니치는 반신반의했지만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기치는 또다시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 따위가 아무리 애써봤자 별것도 못할 거야. 평소 같았으면 즉시 받아쳤을 케니치였지만 그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호흡을 놓은 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기치의 말일 뿐이고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놀랍게도 분기치의 말이 예전처럼 거슬리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케니치는 스님의 가르침이 서서히 자기 마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느끼고 이 마음 관찰이라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스님을 찾아간 케니치는 마음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스님, 한 호흡을 두니까 분기치의 말이 예전보다 신경 덜 쓰이게 됐어요. 하지만 매일 그와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아직 완전히 마음이 편안하진 않네요. 거리를 두는 것도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케니치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단다. 불교에는 독화살이 비유라는 가르침이 있어. 스님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독화살에 맞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살을 빼내는 것이겠지? 케니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화살이 꽂혀 있으면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화살을 빼내지 않고는 치료도 불가능해.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독이 되는 말이나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리 마음을 관찰해도 한계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은 독화살을 빼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케니치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게 상대를 거부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 점이 조금 걸립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란다. 불교에는 중도라는 생각이 중요하지. 중도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거야. 분기치와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인연을 끊기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꿔보면 좋겠구나. 케니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마주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일이란다. 불교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중시하는데 거리를 둘 때도 분기치를 비난하기보다 그에게도 평온이 있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지. 그리고 스님은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방법도 일러주었습니다. 분기치를 만나면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꼭 필요한 대화 외에는 깊이 얽히지 않는 것. 그동안의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해 마음의 응어리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분기치와의 마주침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활동에 시간을 쓰면서 자연스러운 거리를 만드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케니치는 분기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는 자기 시간을 좀 더 소중히 하고 싶다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분기치는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케니치의 잔잔한 결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부터 케니치는 분기치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마음의 평온이 돌아오고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케니치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분기치와 거리를 두고 지냈고 이제는 분기치의 말에 거의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분기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분기치가 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고. 대체 왜 저렇게 부정적인 걸까? 라고 묻는 이야기를 들은 케니치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훨씬 차분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의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요즘은 생각을 조금 바꿔봤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꾼 건데? 좀 알려줘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케니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분기치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한 호흡을 두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그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아해했지만 케니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춘다고 해요. 분기치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건 아마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 때문이겠지. 내가 그 말에 반응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더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힘은 마음의 자유를 준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면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케니치는 이 가르침이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분기치와 거리를 두면서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것에 더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수확한 채소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니 인간관계도 자연스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케니치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지금까지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반응하지 않는 힘을 실천했더니 분기치와의 관계뿐 아니라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케니치야, 그건 내 노력 덕분에 얻은 열매란다. 네가 평온을 얻은 것처럼 이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케니치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더욱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케니치는 시장이나 모임에서 자신이 실천해온 반응하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기치에게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 한 호흡을 두고 내 감정을 살피기만 하면 된다니 라며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두들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케니치가 밭에서 일하는데 분기치가 슬쩍 찾아왔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요즘 네가 내가 뭐라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에 반응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즐겁거든. 그러자 분기치는 약간 놀란 듯하더니 이내 내 밭이 꽤 잘 됐네. 사실 전에 내가 뭐라 한 건 좀 부러워서였어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케니치는 그 말에 살짝 놀라면서도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분기치가 처음으로 본심을 내비친 순간이었으니까요. 케니치가 전한 반응하지 않는 힘은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른 이 말에 덜 휘둘리며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마을 안의 인간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예전엔 분기치처럼 남을 부정적으로 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케니치는 스님을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반응하지 않는 힘을 실천하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을 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네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케니치야, 그건 네가 직접 실천하고 알려줬기 때문이란다. 불교의 가르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힘이 있지. 케니치는 깊이 공감하며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더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음 풍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케니치가 반응하지 않는 힘을 배워 실천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되찾는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힘을 통해 케니치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바깥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힘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흘려보내면서 내 감정을 차분히 관찰하는 능력이죠. 이 힘을 기르면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케니치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니치의 마을에서 그 가르침이 퍼지자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반응하지 않는 힘을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시 한 호흡을 두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감상이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특정한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세요. 다 같이 생각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방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일상을 더 행복하게 가꾸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